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이 엄청난 짓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이제서야 조금씩 드러나는 윤석열의 엄청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엄청난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름 끼치는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킬링필드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그러니까 지 입맛에 안 맞고 지 좀 욕하는 사람이면 싹 다 잡아다가 백령도에 보내든 GOP에 보내든 하여튼 보내가지고 폭사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외환이네요. 이거 외환이에요. 500명을 북한까지 동원해가지고 학살한 뒤에 영구히 집권하겠다는 집권 계획, 개헌해가지고 삼선할 수 있고 어쩌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삼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3선까지 가능하면 15년이에요. 이제 2년 반 지났으니까 앞으로 13년을 윤석열이가 지 멋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3년. 와, 2038년까지 윤석열이가 집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80 다 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권력을 김건희한테 넘겨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과 같은 짓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뻔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대한민국은 볼 것 없는 후진국이 됐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처럼 3류 국가, 4류 국가로 뒤처졌을 겁니다. 사실 아르헨티나 한때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영토 넓지, 자원 많지.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주저앉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에바 페론 그런 자들이었어요. 잇따른 군사 쿠데타, 그 군사 쿠데타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아르헨티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그 경로를 갈 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가기 위해서 윤석열은 무려 500명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킬링필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 킬링필드가 노상원 수첩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아찔해요. 자,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MBC가 조금 빨랐어요. 네, MBC 보도에 따르면요, 노상원 수첩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14명, 16명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이 있더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시민 작가나 이준석까지 다 사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더라. 수거한 다음에 백령도로 끌고 가든 GOP로 끌고 가든 가다가 폭사시킨다는 거야. 폭사시키기 위해서 북한군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지. 심지어 북한군을 끌어들인 다음에 무엇을 북한한테 넘겨줄 것인가, 요거까지 다 계획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툭 하면은 북한을 때려잡네 어쩌네, 북한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사실 필요할 때 북한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계획했다고요? 노상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면요, 500명을 A부터 D까지 알파벳으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순차적으로 수거해 와가지고
죽여버린다, 제거해버린다는 걸 계획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은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노상원 공소장에 이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겁니다. 간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둘씩 던져주는 겁니다. 왜 이게 공소장에 안 들어갔을까? 왜 노상원 공소장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상원 공소장 이게 안 들어가고 이제서야 이게 삐져나오는 걸까요? 예, 검찰 새끼들이 지금 여기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아무리 봐도 윤석열이 살아 들어오기 힘들겠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죽이자라고 하면서 이게 드러낸 겁니다. 자,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외환죄,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내란 목적 살인죄 다 들어가. 야, 노상원 이 새끼 이것도 진짜 나쁜 새끼야. 자, A, B, C, D, E까지 A, B, C, D급이 있다고 그러죠. A급으로는 유시민, 임종석, 이준석,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그러면서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그리고 유창훈 판사까지 들어있답니다. 유창훈 판사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기각한 그 판사죠. 현직 판사들이 김동연에 이어서 유창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기분 나쁘면은 판사든 검사든 다 찍어서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갑자기 오늘 킬링필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 킬링필드 얘기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자, 이게 지금 모니터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통신이 이게 또 왜 이러나 모르겠네. 자, 하나하나 할게요. 예. A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예,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대. 뭐 문재인 대통령만 그랬겠어? 이재명 대표 쪽에 대해서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와.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인물도 포함된다고 하죠. 자, A급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B급, C급은 또 어떻겠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B급, C급에는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차관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총경급 이상 뭐 이런,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서 뭐 좀 한가닥 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으려고 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놈들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김어준이라든지 김재동 씨, 그 다음에 차범근 전 축구감독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박정훈 대령, 그 다음에 공기업 임원들까지 줄줄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모두 500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수거해야 한다 이거 아니야. 수거해가지고 어디로 갖다 어떻게 한다고? 무인도나 GOP 등에서 사살을 하는데 외부에서 침투해서 사살하는 것처럼 만들어 둔다는 거야. 내국인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사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 프로를 데리고 오는데 중국이나 북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북한을 적극 활용하겠다? 아니, 지금도 보세요. 지금 뭐 선관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중국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악의 근원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면서 막상 필요할 때는 중국 애들 끌고 와서 북한 애들 끌고 와가지고 써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과
접촉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처리하도록 혹은 중국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아니야. 대신에 무언가를 북한한테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그냥 하겠어?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뭘 줄 것이냐. 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적들을 북한이 죽인 것처럼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지. 뭐 우리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지난번에 폭로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뭐 김어준이든 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이런 사람들을 구하려고 북한에서 게릴라가 쳐들어왔는데 아군하고 교전을 하다가 사살됐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문재인도 죽고 누구도 죽고 죽었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외환죄입니다. 이거 외환죄. 근데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 얘기, 이런 방구 꺼내지를 않았어요. 검찰은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숨겨왔어요. 노상원 공소장에 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 뭐야 그러면? 얘들 뭡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검찰에서 우리 시민들을 속였던 거 아니에요. 그죠? 숨겼던 거 아닙니까? 어쩌면 노상원이나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줬던 거 아닌가? 또는 이들 윤석열 세력 중에서 지금 검찰하고 딜이 가능한 세력을 살려놓고 있다가 그들과 뭔가 연합을 하려고 했다. 뭔가 꿍꿍이를 부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하나씩 둘씩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못됐다. 저는 검찰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MBC하고 JTBC 쪽에 검찰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번 이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아무래도 뒤쪽으로 밀리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보기 위해서 이런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적들을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장기 집권 계획을 꾸몄던 거 아닙니까? 이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요, 개헌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3선까지 가능하게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국으로 못 나가게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 우리나라를 중국이나 북한처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툭하면은 중국 뭐 간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의 하이브리드 뭐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북한을 닮아가려고 한 새끼는 윤석열이 아닙니까 결국에. 노상원이가 뭐라고 써놨는 줄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들을 붕괴시킨다. 싹 쓸어버린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하고 이준석까지 포함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윤석열만으로 영구 집권을 가도록 윤석열, 김건희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도 경고 차원의 계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경고입니까? 진짜 이거 윤석열은 입만 열면 개구라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이런 윤석열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그나마 북한이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조금 마음 잘못 먹었으면 우리 몰살이야 몰살.
저는 가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나도 살아남기 힘들었겠다. 야, 아찔합니다. 와, 저 500명 안에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안 들었더라도 얘네들은, 언젠가는 저도 잡으러 오지 않았겠어요? 1차 수거 명단에는 안 들었더라도 2차, 3차, 거기에는 어딘가는 들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씨가요, 유시민 작가랑 방송을 하면서 이번 윤석열의 체포 명단에, 유시민 작가가 안 들어있더라 하면서 막 놀렸거든요. 그런데 안 든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는 D-Day 그날은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날만 빠졌을 뿐,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 혹은 그 며칠 안으로 유시민도 잡혀가는 운명이었던 거지. 잡혀가는 운명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차범근은 여기 왜 들어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을 거슬리는 사람 같으면, 근데 저는 여기서 차범근이니 이런 사람이 포함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윤석열이 만든 리스트라기보다는 김건희가 만든 리스트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총 500명. 근데 500명으로 그쳤겠어? 게다가 폭사를 시킨다니, GOP, 무인도 등에서 외부 침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살을 시킨다? 전문가와 프로가 필요하다? 와, 이게 그러니까 HID 얘네들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장현진도 죽었다고 봐야겠죠? 폭사시킨대, 폭사. 만약에 이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말 그대로 장기 집권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윤석열로서는 겁났을 거예요. 지가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간에 김건희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지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은 누가 김건희 보호해 주겠어. 당장 김건희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하여튼 뭐 어딘가에 의해서 죄물로 바쳐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윤석열도 당했을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퇴임이 무서웠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이 엄청 무서웠을 거야. 그래서 지가 지난 선거 때, 총선 때 지가 과반수 아니면 과반수 비슷하게라도 가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가 국회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더 나가서 뭔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지고 계엄도 그때 아마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선에서 과반수는커녕 그 100석도 겨우 살짝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계엄령,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은 윤석열은 지가 경고 차원의 계엄이라는 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둥, 그게 다 얼마나 개소리고 헛소리인지 뻔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편 아찔한 것이,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계엄령,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계엄령에 대해서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과거 얘가 수사하면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한동훈,
아니 검찰 얘놈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사들 싹 다 뒤집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이 하는 이런 행동, 검사들이 하는 행동과 큰 차이 없어요. 김웅 보세요. 김웅 전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고발 사주 다 해놓고서는 안 했다고 딱 잡아뛰잖아요. 그리고 기소조차 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 나와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이 김웅 같은 사람을 방송에 불러주는 놈도 나쁜 놈들이야.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사들은 윤석열과 기본적으로 똑같다. 행동 패턴이고 생각이고 사고고. 이문정 검사나 박은정 의원 같은 사람은 매우 소수에 속한다. 다 윤석열 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과거 그 수사, 특히 정치적 의미를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런 수사들은 싹 다 한번 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수사한 게 맞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아찔해요.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적들을 다 학살하고 자기가 천년왕국을 이끌고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아찔하죠. 그리고 이런 놈들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는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놈들이니까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협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 새끼들 니들 지금 장난질 치지 말고 빨리 다 꺼내놔 라고 말이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문난정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이 찍을 사람을